예,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미 여러분들에 의해서 많이 질의가 된 사항이지만 오늘이 종합감사 마지막인 만큼 저도 제가 생각한 사모펀드 문제점과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2015년 금융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시장이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이 정도로 급속히 커질 것이라고 금융당국도 당시 예측을 했습니까? 글쎄 제가 그때 있어보지 않아서 하지만 좀 생각보다 빨리 하지 않았나 예상보다는 추측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 과정을 보면 양적으로는 컸는데 질적으로는 성장을 못하고 라임 옵티머스 같은 부실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오죽하면 요즘 시장에서는 뭐 사모폭탄이라고까지 불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모펀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운용자의 계획적인 범행 측면도 있지만 자산운용사의 도덕적 문제,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그리고 허술한 관리 감독의 합작품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 구멍들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지 옵티머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금융위가 지난 정부 시절인 2015년도에 사모펀드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빗장을 풀어주자마자 부실 불량 운용사들이 대거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옵티머스도 그중 하나였죠. 그런데 옵티머스의 경우 두 번에 걸쳐 금융당국의 규제를 완전히 피해갑니다. 먼저 사모펀드 쪼개 팔기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이번 국감에서 여러 의원님들에 의해서 많이 다뤄졌고 오전에도 윤디현 의원님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서처럼 원래 하나의 몸통인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자 50인 이상 시 적용되는 공모펀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시리즈 펀드를 만들어 공모펀드의 규제를 피해 갑니다. 위원장님, 옵티머스 펀드의 외형만 놓고 보면 5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했는데요. 사실상 공모펀드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금융위가 어제 쪼개팔기 방지법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셨죠. 예. 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금감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원장님, 화면에 옵티머스의 자금 흐름들을 보시면 부실불량 자산 운용사들이 사모펀드 쪼개팔기에 이어 또 한 번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구간이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도 사모펀드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무방비로 사모사채에 투자를 합니다. 원장님, 원래 50인 이상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한 저 5개의 유령 회사로부터 유가증권 신고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네. 예. 가입자 수만 3,000명이 넘고 투자액이 5천억에 달하는 투자 금액이 옵티머스 펀드를 통해서 유령 회사에 흘러 들어갔지만 사모펀드 자체가 한 개의 기관 투자자로 카운트가 돼서 회사채 감독 규정을 피해간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원장님,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국내 227개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를 통해 회사채에 투자한 금액이 89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 일반 회사채는 얼마인지 또 상장, 비상장 회사채에 각각 얼마나 투자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제가 수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수치는 있어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마도 금감원도 정확히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50인 미만 회사채의 경우 증권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감독원에서도 일부러 파악하지 않는 이상 알 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운용사 중 한 곳을 임의로 정해 사모펀드 회사채 중에 비상장 회사의 비중을 샘플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상 4조 9천억 원을 투자한 비자산 운용사인데요. B사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이 회사가 상장 회사에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 금액이 3,860억입니다. 그럼 나머지를 비상장 회사채로 보고 계산을 해보면 이 회사의 상장채 비중은 7.8%, 비상장채가 92%, 대략 92.2%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운용사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비율을 전체 사모펀드 회사채에 대입을 해보면
전체 89주 중 약 82조 원이 비상장 회사채에 투자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 비상장 회사채에는 금융회사채 등 우량 채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채 전부가 지금 문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비상장 회사채 중에 옵티머스가 투자한 유령기업과 같은 부실기업이 발행한 위험한 사모사채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원장님, 물론 어디까지나 그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금융당국이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비상장 회사채에 투자된 82주의 사모펀드에서 제2의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사고가 터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 더욱 문제는 금융당국도 모르는 정보를 사모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내 돈이 어느 회사에 투자됐는지 또 그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외부의 감시를 받지 않으니 알 길이 아마 없을 겁니다. 결국 깜깜이 투자인 거죠. 이쯤 되면 사모펀드가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규제 피난처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원장님, 그래서 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이 모집된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사모사채에 대해서라도 발행회사가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거나 하는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방안도 그렇고 뭐 평가 회사를 좀 사용하는 방안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좀 검토를 하고 금융위 쪽하고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좀 금융위원장님 더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님께서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은 쪼개팔기는 이제 발표만 그런 이야기만 할 뿐인데 실제로는 작년 12월 DLF 대책할 때 얘기하고 지금 시행령 개정 작업이 있는데 작년 12월에 했는데 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냐 하는 부분이 조금은 이제 원래 좀 공청회도 하고 공청회라 뭐 입법에 오다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사모사채에 그 투자자들이 정보가 모르지 않냐 하는 부분도 투자자들한테 분기별 자산 운용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이제 금년 4월에 대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 법에 이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 자본시장법이 이제 지금 정기국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때 좀 이제 챙겨주시면 좀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때 작년 12월 그다음에 금년 4월 대책이 안 들어갔지만 지금 시장에 보면은 이것도 했어야 되는 것도 같은 것도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또 금감원이랑 또 서로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시장은 살리면서 그도 그 투자자를 보호하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추가적인 과정 추가적으로 발굴하면서 그러니까 그 작년에도 DLF 때문에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2년 연속 그 부분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운용 보고서에 그 투자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